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2021년도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음, 연말 잘 또 마무리하시고요. 또 새해 모두들 다 건강하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제가 새해 내년 이제 2022년에 개인적으로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공익적 활동의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제가 또 이런 스포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 정책, 체육 정책인데요. 바로 축구에서 유소년, 요새 어린아이들 축구 많이 하죠. 유소년 축구에서 헤딩을 금지시키는 것. 예, 제가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보면 공익적 활동으로 정책적으로 꼭 실현시키고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유소년 하면 뭐 한 12세, 13세 정도인데요. 이 유소년에서 축구, 뭐 훈련이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딩이 유소년의 어떤 뇌 건강에 상당히 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후에 이 관련된 여러 방송을 할 텐데요. 그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미 영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 헤딩과 이러한 축구 선수의 뇌 질환과의 보통 이제 컨쿠션이라고 하죠. 뇌진탕. 어떤 상관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되었고요. 그래서 일부 국가 축구 협회에서는 유소년들에게는 헤딩을 연습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또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유소년에게 축구, 꼭 뭐 축구뿐만 아닙니다. 다른 스포츠 체육 활동에 있어서 이 뇌에 충격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도 그거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방송으로서 이 뇌진탕, 이 컨쿠션의 어떤 위험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이제 그 실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바로 옆에 하나의 사진 영상의 한 사이클 선수입니다. 여성 선수인데요. 그 사진 영상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선수가 누구냐 하면은 미국 사이클 대표팀 선수였던 켈리 카틀린이라고 여성 선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이 선수가 2019년 3월 7일 날 생을 마감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미국 대표팀 선수로서 은메달까지 따고요. 그리고 또 전도 그런 사이클 선수로서 전도 유망한 선수였고 그 다음에 이 2019년 3월 7일 생을 마감할 때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대학원생 컴퓨터 과학 학과의 대학원생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한 여성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 자살의 원인이 바로 컨쿠션, 뇌진탕이 아니냐라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해맑은 어느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처 그 해변가에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이제 길을 사이클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좀 속도가 빨랐던 모양입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비 온 뒤에 좀 이게 빨리 말랐는지 좀 길이 미끄러웠던지 중심을 잃고 이 선수가 이제 사이클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그 언덕을 몇 바퀴 이제 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뭐 특별히 어디 뭐 다치는 곳,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바로 숙소로 돌아왔는데, 바로 이제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사고가 있었다, 웃으면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어머니가 혹시 다친데 헬멧에 혹시 이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이제 뭐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나중에 헬멧을 확인해 보니까 헬멧의 앞뒤가 움푹 들어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외부적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쓰러지고 굴르면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선수가 좀 두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두통을 느끼고, 그러니까 뇌진탕 증세를 보인 것이죠. 그리고 또 팀 주변 선수들의 말에 의하면 그 사고 이후로 이 선수의 감정과 행동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신경질적이고 우울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뇌진탕 증세이죠. 그래서 이 선수가 훈련도 좀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또 바로 이제 그 사고 직후에 이제 팀이, 이 선수가 이제 당시 미국 최고의 프로 사이클 팀의 하나인 랠리 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어떤 클럽의 소속 선수였는데요. 그 팀이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 이제 출국할 때 이 선수는 그런 두통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같이 출국을 못했고, 혼자 이제 있다가 올림픽 훈련센터, 보통 이제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줄여서 OTC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머리 CT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도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 이후에도 계속 현기증, 뭐 두통 이런 치료를 받긴 받았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더 이제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선수가 2019년 1월 말경에 1차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제 실패를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계속된 그런 어떤 두통, 또 이제 그런 것으로, 고통 속으로 이제 결국 3월 7일 날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하고 생을 마감을 했던 것이죠. 이 선수가 자살하기 직전인 2019년 2월 말경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선수로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도록 사회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심지어 어리석을 정도로 우리에게 해를 미칠 때까지도 그러한 의무, 고통을 감내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한 것은 정말 깨기 힘든 하나의 뭐 관행이다, 관습이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글에서 여러분 느끼시는 바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이 이제 건강, 정신 건강, 신체 건강과 관련된 어떤 그런 환경의 그런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죠. 뭐 카틀린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클 선수들도 경기나 훈련하다 보면 특히 사이클이 그런 어떤 뇌의 충격, 컨쿠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일반 동호인들도 마찬가지죠. 사이클 탈 때 항상 헬멧을 쓰는 이유가 있죠. 일반 선수들도, 다른 선수들도 그런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거나 그런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두통을 호소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조그만 충격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그런 만성적으로 그런 뇌진탕 증세가 악화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카틀린 사망 후에 그래서 미국 사이클 연맹도 이러한 건강과 관련된, 뇌진탕과 관련된 어떤 그런 또 프로그램을 또 시행을 하고요. 바로 이 세계 사이클 연맹 UCI도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이 머리 부상과 관련한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회복 시간을 두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또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카틀린 선수의 가족이 이 선수가 이제 사망한 후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 선수의 뇌를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보스턴 대학교에 이런 뇌진탕 문제를 질환을 연구하는 재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컨쿠션과 이런 컨쿠션의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연구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 스포츠에서도 이 카틀린 선수의 경우처럼 이 뇌진탕은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뇌진탕은 심각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뇌진탕과 관련해서 이 축구에서의 헤딩 뭐 다 큰 성인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요. 유소년들, 특히 어린 선수들은 우리가 보통 뇌가 굳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뇌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공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 뇌에 부담을 준다면 뇌 발달에 장애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학적으로도 지금 일부 연구 결과 상관성이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속히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유소년 10세, 12세, 10세 미만의 유소년에게는 훈련뿐만 아니라 경기에서도 헤딩을 금지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러한 체육활동,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스포츠 안전, 세이프 스포츠 차원에서도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문제인데요. 이 뇌진탕과 관련해서 특히 이 뇌진탕 관련해서 이 유소년 축구에서의 그런 헤딩 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원칙적으로 그러한 금지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여러 번 방송을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그러한 뇌진탕 질환의 어떤 그 문제점 그리고 그것이 유소년 축구의 그 헤딩과의 어떤 상관성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관련 제도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후 여러 번에 걸쳐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해서 이 뇌진탕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이 켈리 카틀린 선수의 안타까운 사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